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로 뛰는 가치투자연구소의 김중혁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비철 금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한번 글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제가 신뢰할 만한 자료 그리고 정보로 통해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증빙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비철금속의 4대 광물인 구리, 아연, 납, 알루미늄 이 네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인데요.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금속입니다. 또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혹은 열선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건축, 자동차, 교선, 기계, 전자반도체 소재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터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하게 됐을 때 구리의 수요가 가장 먼저 또 증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리는 주석과 같이 혼용을 하게 되면 청동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청동. 네, 주석하고 같이 구리하고 섞이게 되면 이 청동이란 걸 만드는데 이 청동은 메달이나 동전 쪽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리하고 옆에 있는 게 아연입니다. 아연인데 구리하고 아연하고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황동이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황동이란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황동은 장신구라든지 총탄을 제조하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쇠. 예. 노쇠도 마찬가지로 이 황동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때, 저희는 없었지만 어쨌든 일제시대 때 그 탄피를 제조하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녹쇠를 막 다 끌어다가 썼었던 그런 부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칠레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칠레가 전 세계 구리의 최대 그 어떤 생산을 하고 있고 매장량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리의 한 3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매장 양 기준으로는 약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같은 경우에 중국이 한 29% 정도로 거의 한 30% 정도를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아연을 넘어가겠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연의 소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리하고 아연하고 중국이 한 30% 정도를 소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연은 100도 이상을 가열하게 되면 철사나 혹은 얇은 판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아연 도금 강판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자동차 강판이나 그 위쪽에 이제 해서 아연 도금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부식을 방지하고 혹은 축전지 원료로도 일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연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풍산이라든지 혹은 이구산업 이런 그 회사들한테 아연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연이라고 하는 납이랑 연이랑 같은 말입니다. 납 혹은 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납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페인트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페인트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납으로 이렇게 성분이 들어갔던 페인트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용이 안 됐었고요. 또한 휘발유에 포함된 납의 어떤 잔여물이 대기 오염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두 개의 시장이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 수요가 있었냐? 납이라는 부분이 자동차 배터리 쪽에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납의 배터리는, 자동차용 배터리는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방전지 혹은 아트라스 BX가 한 주 원료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납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회사들 세방전지나 아트라스 BX는 해외 수출을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회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은백색의 가볍고 혹은 무른 금속인데요.
가벼운 금속의 어떤 특징 때문에 항공기 혹은 선박 그리고 차량의 원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늘어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서 매우 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방용 호일이라든지 인쇄판 혹은 고급용 포장용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건축 재료라든지 혹은 페인트로도 일부 사용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의 어떤 소비를 차지하는 가장 넘버원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33% 정도 소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다음 그 주요 비철금속의 상위 국가 수요의 어떤 상위 국가 2009년도 기준입니다. 코퍼는 구리 쪽인데요. 구리 역시 중국이 1등으로 수요가 큽니다. 뭐 2등하고도 격차도 굉장히 좀 크고요. 미국보다도 굉장히 크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의 어떤 구리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드라고 하는 납, 납. 납도 당연히 중국이 1등 소비 국가고 한국이 어디 있나요? 한국이 3등이네요. 그리고 징크라고 하는 아연, 아연 쪽도 결국 중국이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5등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루미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수요가 크고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6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모든 비철금속 4대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이 비철금속 4개 공히 중국이 가장 수요가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요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차 생산, 중국의 자동차 생산하고 비철금속의 어떤 소비 그런 부분을 본다면 2008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의 궤적이 비철금속의 소비와 자동차 생산의 어떤 그림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GDP 성장률하고 비철금속 생산 추이도 보면 궤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나 전기동, 아연이 아닌 전기동 쪽을 보면 거의 일치해요. 전기동 같은 경우 구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리가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정도 이제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 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조금 둔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하반기 쪽 본다면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다시 터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의 수요하고 공급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텐데요. 자 일단 구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칠레가 가장 생산이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수입 1등 국가고요. 아연은 페루 쪽에서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중국, 한국, 미국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고요. 납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납하고 알루미늄은 같이 볼게요. 호주라는 국가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중국,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연, 그리고 요것의 생산과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볼까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800만 톤입니다. 네. 생산이 1800만 톤, 소비가 1800만 톤 정도로 거의 99.6% 정도 생산한 거를 대부분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연 쪽을 볼까요? 연은 생산과 소비가 한 98.9% 정도로 동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요는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소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96.2% 정도로 생산한 것보다는 소비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1800만 톤, 그리고 연 같은 경우, 납은 800만 톤 정도,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1100만 톤 정도. 규모로 보게 되면 동에 대한 수요의 어떤 규모, 캐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아연, 그 다음 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동의 어떤 제품의 주요 수요처인데요. 일단 아연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 아연 도금 강판이라든지 기타 도금이라든지 어쨌든 도금 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납이라고 하는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라스 BX 혹은 세방전지 이런 쪽에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선,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하면서 이 전선 쪽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이 동의 수요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대 비철금속의 상승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2년 5월 6일부터 2010년 8월 27일까지 27일까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다 똑같이 그 시점에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상승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구리 쪽 먼저 볼까요? 구리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상승을 크게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박스권 움직임을 있었고 어쨌든 그 전방 산업의 가장 대표 주자가 바로 이제 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후로도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과거의 고점, 전 고점 수준 가까이, 근처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구리가. 그 다음 납을 한번 볼까요? 납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서 넘어가는 2006년도, 7년도 넘어갈 때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향후에도 이제 자동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터리 수요가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연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큰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하반기 터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내년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비철금속 가격은 다시 한번 업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를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0년 2월 28일 날 칠레 쪽에 지진이 터졌어요. 지진이 강도 7점 몇 정도 터졌었는데 세계 1등 기업인 세계 1등 구리 외작의 기업인 에스콘디타 같은 경우에는 덮지를 못했지만 그런 게 이제 충격을 가하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의 광산의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에는 끊겼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 톤 정도 규모를 생산 활동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 규모라고 한다면 뭐 그 칠레가 한 570만 톤 정도에서 한 100만 톤 정도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이 8월 초 같은 경우에 광부들이 매몰됐었던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다시 생존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칠레 쪽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그런 중소형 광산은 당분간 채굴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일단 어쨌든 안전장치가 많이 구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사건 같은 경우 향후에 이제 구리의 어떤 가격의 수요의 어떤 그 공급의 어떤 축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오늘자 기준으로 거의 7,500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뚫고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 8,000불 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구리가 정말 수요가 장난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구리의 재고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정도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동이라는 것은 수요 증가의 어떤 시나리오의 그림을 그려보면 산업 전력의 소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 전력의 소비 증가라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혹은 중국 가전 하향 안전 정책으로 해서 가전을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민간 전력의 어떤 소비 증가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선 수요가 증가되고 이것은 결국 동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원자재 쪽 중에서 가장 구리의 어떤 시황이나 이런 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1차 강의를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